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의 자문을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라고 합니다. 암 치료를 받게 되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치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형의 변화, 피부의 변화, 손발톱의 변화, 탈모 등 다양한 외모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모 변화는 단순하게 부정적인 신체상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치료의 순응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불어 이러한 외모 변화는 치료 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암 환자의 외모 변화는 크게는 일반인의 7배에서 9배까지 증폭된다고 합니다. 외모 변화 스트레스는 환자분들에게 우울증도 가져다 주고 자신감의 저하로 인하여 성생활이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므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치료로 인한 외모 변화에 대해 환자분들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처음 치료 전에는 그깟 외모 변화가 무슨 대수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색이 변하게 되면 급격하게 걱정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한 외모 변화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미리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할 때 걱정, 불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외모 변화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암 치료 중 피부 변화와 대처 방법, 그리고 탈모와 대처 방법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외모 변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피부가 칙칙해졌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지요? 암 치료를 받으면 피부 건조, 피부색, 손발톱, 피부 홍조 등 다양한 피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피부의 수분량, 유분량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며 피부 보호 장벽 같은 경우에도 무너지게 되고 멜라닌에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분량, 유분량, 이런 피부 보호 장벽의 변화는 환자분들의 건조감 혹은 까칠함, 그리고 어두움, 칙칙함 등을 변화하게 되고 이러할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부 관리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보습을 위한 스킨케어를 하고 외출 후 꼼꼼한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항암 치료로 인한 피부 변화는 수분량뿐만이 아니라 유분량의 감소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 수분과 유분 모든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수분과 유분 모든 성분이 들어간 맞춤식 보습제를 사용했을 경우 대조군 대비 유분량의 유의미한 증가와 보습의 유지를 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화장품을 바를 때에는 많은 종류를 바르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적당량 바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피부 건조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샤워 횟수는 일주일에 2, 3회로 제한하고 샤워 시간 같은 경우에도 2~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사우나, 찜질방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순한 비누나 중성세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더불어 보습제는 자주 샤워 3분 이내에 바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실내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해진 피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흐린 날에도 선크림을 바르고 차단지수 확인 후 외출 전에 반드시 바르고 2시간 간격으로 자주 바르고 더불어 다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와 양산, 긴 소매 상하이 착용을 추천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암 치료 중인데 화장을 해도 되나요?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한 가벼운 화장은 약해진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또한 화장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서 진한 화장은 피하되 달라진 피부톤과 보습을 중심으로 신경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는 표가 나니까 더 걱정돼요 라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부분 또는 완전 탈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시작하고 약 1주에서 3주가 지나면 머리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머리의 두께도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탈모는 두피가 불편한 느낌, 따끔거리는 느낌, 화끈거리는 느낌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이상감각증이라고 하고, 이러한 이상감각증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면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첫 치료를 받고 1주에서 3주 사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고, 이러한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가 끝나게 되고 끝난 후 1개월에서 2개월 후부터 다시 자라게 됩니다.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부터 머리카락이 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고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이전의 머리카락과 색깔, 굵기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1년쯤 지나면 정상 머릿결로 돌아오고 커트머리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이러한 탈모를 경험할 때 환자분들에게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샴푸를 해야 됩니다. 폼 클렌징으로 세수하듯이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거품이 많이 나지 않고 알코올 성분이 없는 중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우리 머리의 끝부분 두피가 바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두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피에 각질이 많은 경우에는 비듬 제거 두피용품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반드시 말린 다음에 두피에도 로션을 바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앞서 피부에서 말한 것처럼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피하고 가발, 모자, 두건 등을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눈썹이 빠졌다면 선글라스를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 가발, 모자, 두건 착용을 권유해 드리고요. 또 이러한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는 부드러운 면 제품을 쓰고 잘 때는 부드러운 베개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항암 치료 전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변화된 모습에 적응하기 위해 조금씩 자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급적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파마와 염색은 피하고 자극이 덜한 빗을 사용하고 머리를 감고 말릴 때에는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상된 모발용 헤어 제품을 사용하고 젖은 머리를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지 않고 머리 인두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햇빛 가리개로 자외선 차단, 모자, 스카프 등을 이용하여 두피를 보호하고 건강한 모발을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감과 미소입니다. 깊은 호흡이나 명상, 적당한 운동도 스트레스 다스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흔히 말하는 가벼운 취미 활동도 치료 중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환자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감정을 무조건 참거나 숨기지만 마시고요. 적절한 표현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에게 말이 어려우시면 일기를 쓰는 거나 글로 쓰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근처에 있는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내 표정이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는 치료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의 우울한 표정과 얼굴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스트레스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치료받느라 너무 수고했다. 여기까지 정말 잘했다. 대견하다. 그리고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해보자. 이러한 말들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과 감사를 하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다스려서 이러한 외모 변화와 또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